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암 예방 식단과 암 치료 식단의 차이에 관한 거예요. 특히 암 환자분들이 고기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 이 오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암병동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분이 엄마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이거 먹기 싫어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족은 애타는 마음에 뭐라도 먹이고 싶은데 환자분은 치료 부작용 때문에 입맛도 없고 토할 것 같고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더라 잘못된 정보까지 더해지면 환자분은 정말 필요한 영양소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암 예방 식단과 암 치료 식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을 하시는데요. 암에 좋다는 식단 정보를 찾아보면 대부분 암 예방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암 환자분께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두 식단이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암 예방 식단은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 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생활이 목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기 위한 평생의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암치료 식단의 목표는요,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등의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력 유지와 빠른 회복, 또 면역력 증진, 손상된 조직 재생이 핵심입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고 독한 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환자분이 살아남고 회복하기 위한 또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영양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목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요 목표부터 한번 볼까요? 암 예방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표입니다. 반면 암 치료 식단은 항암 치료 부작용의 경감, 체력 유지, 빠른 회복, 면역력 증진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보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암 예방 식단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적당량으로 제한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전반적인 섭취량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암 치료 식단은 어떨까요?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동물성도 좋고 식물성도 좋아요. 둘 다 모두 포함해서요. 자, 왜냐하면 항암 치료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식욕 부진이 심하거나 삼키기 어려운 환자분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해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암 예방 식단에서는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먹으라고 하죠. 적당량 섭취하면서 체중도 관리하고요. 하지만 암 치료 식단에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소화가 쉬운 형태의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죽, 미음 또는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칼로리 음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도 다른데요. 암 예방 식단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유 등을 위주로 이 열량 관리를 하면서 섭취합니다. 암 치료 식단에서는 치료 중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화 부담 없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어떨까요? 암 예방 식단에서는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하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보충하라고 하죠. 그런데 암 치료 식단에서는 조금 달라요. 물론 항암 부작용을 완화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 공급이 중요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생채소나 생과일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가 심하거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 또는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익힌 채소나 즙 형태로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과 칼로리 관리도 다른데요. 암 예방 식단에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 치료 식단은 환자의 컨디션과 영양 공급 목표가 우선입니다.
소화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좀 부드럽고 열량이 높은 식품을 제공하고 특히 체중 감소가 급격할 때에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네, 중요 원칙을 정리하면요. 암 예방 식단은 균형 잡힌 식사, 또 과도한 열량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고 파이토케미컬 섭취가 핵심입니다. 반면 암 치료 식단은요.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소화장애가 있거나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특수 식단도 고려해야 하고 또 칼로리,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죠. 암세포를 굶겨 죽이겠다면서 채소만 먹거나 또 식당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암세포는 그대로인데 정작 환자분의 몸만 더 망가집니다. 이건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항암 치료 중에는 왜 잘 먹어야 될까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지만 불행히도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정상세포들까지 함께 공격을 하는데요. 머리카락, 위장관 점막, 골수의 조혈모 세포 이런 세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탈모, 구토, 또 설사, 면역력 저하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손상된 정상세포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병사들에게 충분한 보급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 충분한 영양 섭취 없이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과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환우분들이 관심 많으신 T세포와 면역력, 이건 영양 상태와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극심한 피로감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암 치료 전에 2에서 4kg 정도 체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치료를 더 잘 견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체중이 너무 줄면 암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왜 암 치료 중에 고기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질 좋은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을 볼까요? 첫째, 항암 치료로 손상된 정상세포와 조직을 재생하는 데 단백질이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둘째, 강력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치료 과정에서 근육이 감소하면 이 환자분의 전신 기능이 저하되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네, 그리고 넷째, 충분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어렵거나 몸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단백질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동물성 단백질로는 살코기, 닭가슴살, 또 소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살코기, 생선, 달걀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철분 등 부족하기 쉬운 이 미량 영양소도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법도 참 중요한데요. 굽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삶거나 찌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찜, 수육, 생선 조림, 닭백숙 이런 조리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죠. 두부,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고기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또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등을 풍부하게 제공해서 항암 치료 부작용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맵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당분이 높지 않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생으로 드시기보다 익혀서 드시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 채식 위주 식단을 실천하신 분이 암에 걸렸다면요, 치료 과정에서는 무조건 채식만 고집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식성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더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 보충제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의 약 30%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암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예요.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네, 비타민, 무기질, 또 식이섬유, 그리고 암세포의 변이를 막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항산화에 관심 많으시죠? 이 파이토케미컬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에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몇 끼 식사에 포함하시고 하루 1, 2회 간식으로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즙이나 주스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혈당 관리에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끈적한 섬유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네, 둘째,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곡류, 특히 통곡물, 채소, 또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리고 과일, 유제품, 건강한 기름, 이 모든 걸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셋째,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네, 초가공식품에 대한 위험성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첨가물과 당분,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식재료 위주의 식사를 지향해 주세요. 그리고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예요. 암 예방과 치료는 개인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특히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고기는 무조건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할 수 있어요. 질 좋은 단백질, 충분한 칼로리, 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이 암과 싸우는 환자분의 몸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의 숙제와 같아요.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진정성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